안녕하세요. 창의사고력 초등수학 팩토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B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친구들 우리 기본 B에서는 어떠한 영역의 학습들을 함께 진행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첫 번째 규칙 영역의 네모째법 모양, 숫자 회전 규칙, 등차 수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학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함께 출발해 볼까요? 교재 8페이지입니다. 네모째번 모양. 규칙을 찾아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알맞은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시오. 그리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완성해 보시오. 라고 했네요. 자, 친구들 먼저 우리 이 박스 안에 있는 규칙을 살펴보니 규칙은 세 개의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세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나눗셈을 활용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째 번 모양을 유추해 볼 텐데요. 넷째 번 모양은 네개가 나열된 상황인데 이때 반복된 부분은 몇 번 나왔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가지고서 우리 네모째 번 모양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습해 볼게요. 4 나누기 3의 경우 나머지가 1입니다. 따라서 앞에 묶여있는 한 묶음이 있고 남은 한 개가 더 있는 것이므로 그 한 개는 바로 첫째 번 모양과 같은 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5, 6, 7, 8, 9, 10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번의 경우 5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5 나누기 3을 하면 몇 번 반복되었고 몇 개가 남았는지 알 수 있겠죠. 반복의 경우 한 번 반복이 되었고 나머지는 2이므로 반복되는 부분이 한 개가 있고 남은 두 개가 더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두째 번과 같은 별 모양이 다섯째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섯째 번 역시 나눗셈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여섯째 번은 6 나누기 3을 했을 때 이 나머지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은 두 묶음이 완벽히 다 묶여 있다 라는 뜻이므로 셋째 번과 같은 모양인 원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처럼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쭉쭉 해결해 볼까요? 일곱째 번의 경우 이 나머지 1이므로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두 묶음이 있고 한 개가 더 나온 사각형 첫째 번과 같다는 것입니다. 8 나누기 3, 이 나머지 2이므로 나머지가 2라는 것은 여덟째 번 모양은 앞에 두 묶음이 완성돼 있고 둘째 번과 같은 별 모양이라는 것이죠. 9 나누기 3의 경우 3 나머지 0이므로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세 묶음이 완벽히 묶여 있다. 즉, 셋째 번과 같은 원 모양이라는 것이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10 나누기 3의 경우 3 나머지 1이므로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첫째 번인 사각형과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보면 나머지가 1일 때는 항상 사각형이었고요. 나머지가 2일 땐 항상 별 모양,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항상 원 모양이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글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여기서 계산식은 네모째법 모양의 네모를 반복되는 개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유추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 나머지의 값에 따라서 몇째 번 모양과 같은지를 유추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번 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알맞은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알아낸 사실을 가지고 해결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반복되는 부분부터 찾아보니, 반복되는 부분이 3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9째 번 모양은 9 나누기 3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9 나누기 3의 나머지는 0이므로, 셋째 번 모양과 같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이어서 11째 번의 모양의 경우 11 나누기 3이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3 나머지 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가 2이므로 둘째 번과 같은 이 사각형이 11째 번 모양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나눗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한 대표 유형 문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입니다. 규칙에 따라 17째번의 올 그림을 찾아 기호를 써보시오. 자, 친구들 갑자기 우리가 찾아야 할 네모째번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나눗셈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있죠? 우리 한번 해결해 볼까요? 먼저 스텝 1,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규칙은 모양 규칙과 색깔 규칙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겠는데요. 한번 채워볼까요? 모양의 경우 그대로 그려주면 먼저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다시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색깔도 우리 색깔의 앞글자만 빨리빨리 써보면요. 주연, 주연, 주연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친구들 벌써 혹시 규칙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펜 색깔을 바꿔서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모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색깔의 경우에는 이렇게 2개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스텝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텝 2번.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시오. 먼저 모양에서 반복되는 부분은요, 3개였습니다. 그렇다면 17을 몇으로 나누어야 17번째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17 나누기 3을 해야 하겠죠. 자, 우리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5 나머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보면 나머지가 2이므로 둘째 번의 모양과 같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스텝 3번입니다. 스텝 3.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시오. 자, 색깔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2개였습니다. 17 나누기 2를 해보아야 할 텐데요. 17 나누기 2는 8 나머지 1입니다. 즉, 나머지가 1이므로 첫째 번과 같은 색깔인 주황색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7째 번의 올 그림을 가나다 중에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찾은 사실을 조합해보니, 길쭉한 직사각형이면서 주황색이어야 하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림은 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째 번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나눗셈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유형을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에서는 친구들 2번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여기 써 있는 말처럼 수정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규칙의 가장 마지막 째번의 그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된 파일을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참고해서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읽어보며 해결해 볼까요? 규칙에 따라 20째번의 올 그림을 찾아 기호를 써보시오. 자, 우리 20째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먼저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자, 친구들 나열되어 있는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맞아요. 가장 처음에는
모양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양 규칙은 원, 사각형, 삼각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규칙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규칙은 두 번째, 색깔입니다. 색깔은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그럼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크기였습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친구들 규칙이 무려 세 가지나 있어요. 그럼 우리 세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20번째 올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양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모양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양의 경우에는 몇 나누기 몇을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20 나누기 3을 해야 알 수 있겠네요. 20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나머지는 2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양은 무슨 모양이 될까요, 친구들? 바로 사각형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색깔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색깔의 경우에도 20 나누기 3을 통해 알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몇이 될까요? 나머지는 바로 2입니다. 따라서 20째 번에 올 그림의 색깔은 분홍색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크기도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 20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왜냐? 바로 반복되는 곳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의 나머지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0이라는 사실은 맞아요. 반복되는 부분의 마지막인 작다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때 이것에 알맞은 기호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인데 분홍색이고 작은 것은 바로 다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규칙이 많더라도 번째가 숫자가 크더라도 나눗셈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유형, 숫자 회전 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규칙을 찾아 마지막 그림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번에도 규칙을 먼저 찾은 뒤, 그 다음 그림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뭔가 회전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회전한다라는 말은 방향이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선생님이 찾은 규칙은요. 바로 하늘색 동그라미가 이동하는 것인데요. 하늘색 동그라미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색칠된 주황색 칸의 경우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상황에서 주황색은 시계로 한 칸 이동해야 하고 마지막 상황에서 하늘색 동그라미는 반시계로 두 칸을 이동해야 하니 이렇게 두 가지가 이동한 완성된 그림의 경우는 둘째 번 모양과 같은 이것이 되겠네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규칙을 알아보고 나니 아주 쉽게 해결되죠? 한 문제 더 함께 해결해 봅시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 그림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규칙을 먼저 적어보아야겠죠? 첫 번째, 보라색 칸의 경우에는요, 아래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나요? 맞아요. 다시 처음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노란색으로 색칠된 칸은 시계 방향으로 두 칸씩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상황에서 보라색은 아래로 한 칸 이동하고 노란색 칸은 시계 방향으로 두 칸을 이동한 모양. 바로 이번엔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겠네요. 자, 어때요, 친구들?
회전하는 규칙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13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숫자들이 회전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3페이지입니다. 규칙을 찾아 마지막 모양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친구들 먼저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 숫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안쪽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입니다. 안쪽에 있는 수들은요, 자, 하나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모든 숫자들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쪽도 선생님의 팁처럼 하나의 수를 고정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4를 고정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말로 정리해보면요. 바깥쪽에 있는 수들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4의 경우 시계 방향 한 칸, 그 다음번에도 시계 방향으로 한 칸, 모든 수들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적어보아야 하겠는데요. 똑같이 4를 기준으로 모두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면 4는 왼쪽 아래 칸, 그 다음 이어서 2, 7, 6이 나열되겠습니다. 안쪽의 상황도 다시 한번 보면요. 3은 반시계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으니 3, 반시계로 이동하며 5, 8, 2가 순서대로 적혀 있겠네요. 어때요, 친구들? 숫자가 되니 좀 어려운가 싶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 눈치채셨죠? 우리 계속해서 대표 문제를 학습해 봅시다. 교재 14페이지입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먼저 대표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함께 스텝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번에서 보니 10의 자리 숫자에 네모 표시하고 그 네모 표시한 수들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함께 네모 표시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10의 자리에 네모 표시를 쭉 해보니까 어떤 사실을 눈치챌 수 있으신가요? 맞아요. 1을 보니 1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네요.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1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네요. 몇 칸씩 이동했냐면 한 칸씩 이동했네요. 따라서 박스 쳐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텝 2번. 이번에는 1의 자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의 자리들을 먼저 세모 표시를 쭉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9, 6, 2, 3이 남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은 6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6이 이번에는 이렇게,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 칸씩 이동했네요. 어느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규칙을 종합해보니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각각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마지막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의 경우에는 모두 시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쪽에 있는 칸을 완성해 보면 그 직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2가 도착을 했겠네요. 그 다음 이때 10의 자리의 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한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 칸에 있는 수도 완성을 해보면 1의 자릿수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온 9가 되겠고요. 10의 자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서 1이 도착해 있겠네요. 따라서
빈칸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숫자 회전 규칙, 숫자에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자릿수를 늘려가며 해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방금 해본 유형과 비슷한 유형을 한 번 더 학습해 볼까요? 교재 15페이지입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규칙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규칙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번 이렇게 쭈루룩 갈수록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서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2와 4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1과 3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둘째 번, 셋째 번도 살펴보면요. 3과 2는 변하지 않는데 1과 4는 서로 위치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면 3과 4는 변하지 않으면서 셋째 번에선 2와 1의 위치가 변하고요. 그 다음 4와 2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면서 3과 1의 위치는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말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순서로 두 수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그 다음번에는 어떤 두 수가 서로의 위치를 바꾸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위에 있는 두 수가 서로의 위치를 바꿀 것이므로 3과 2는 그대로 있지만 4와 1이 그 위치를 바꾼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숫자 회전 규칙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유형, 등차 수열로 가봅시다.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자, 친구들, 보기 안에 있는 이 수열을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먼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4, 7, 10, 13, 그리고 일곱째 번에 19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수열은 커지는 수가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등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커지는 수가 일정한 것 또는 작아지는 수가 일정한 것, 이러한 수열들이 바로 등차수열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등차수열의 네모째 번의 값을 쉽게 찾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커지는 수가 몇 번 커졌는지를 유추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가장 밑에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규칙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규칙은 4씩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덟째 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럼 여덟째 번은 4가 몇 번 커진 상황일까요? 맞아요. 4가 무려 7번이 커졌고 어디서부터 커졌냐면 2에서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산해보면 4, 7에 28, 28 더하기 2는 30. 따라서 여덟째 번의 값은 3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규칙을 찾고 몇 번 규칙이 커졌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굳이 여덟째 번까지 다 쓰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쪽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다른 상황도 살펴볼게요. 17쪽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 열째 번 수를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등차 수열인데 몇째 번 수를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학습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면 먼저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 등차 수열을 여기서 3의 단으로 고쳐본 다음 3의 단으로 고쳤을 때 값을 이용해서 열째 번의 수를 찾는 것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면요. 3단으로 고치려면 1에서 2를 더해야 되고 4에서 2를 더해야 되고 7에서도 2를 더해야 하고 각각 커지는 수도 일정하게 2씩 커졌죠.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2씩 더해서 만들어진 열제번 수에 반대로 2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등차 수열의 열제번 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말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일정하게 커지는 수인 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얼마씩 커지는지를 찾으면 두 번째, 별의 단의 순으로 바꾸어서 네모째번에 해당하는 수를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 원래 수열의 네모째번의 수가 되도록 빼거나 더하여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친구들? 조금 방법이 아까보다 복잡한 것 같죠? 우리 문제를 풀어보며 연습해 봅시다. 가장 아래에 있는 문제입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럼 먼저 규칙을 알아볼까요? 2, 6, 10, 14, 18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았더니 이것의 규칙은 4씩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4씩 커졌으니 4의 단의 수로 바꾸어야겠죠. 따라서 4의 단으로 바꾸어 보면 2에서 2를 더해서 4, 6에서도 2를 더해서 8, 10에서 2를 더하여 12, 14에서 2를 더하면 16, 그 다음 18에서 2를 더하면 20이 되겠습니다. 전부 4의 단의 수인데 이때 4의 단의 아홉째 번에 해당하는 수는 무엇인가요? 바로 36이죠. 따라서 거꾸로 36에서 2를 빼면 아홉째 번의 등차 수열의 수가 되겠네요. 바로 34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등차 수열의 네모째 번의 숫자를 찾는 것,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상황에 맞게 해결하며 해봅시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대표 문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그림의 벽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림 12장을 붙일 때 필요한 앞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시오. 자, 친구들. 아니, 등차 수열을 한다고 해서 우리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왜 갑자기 그림에 필요한 앞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등차 수열들은 우리가 사실은 문제집에서도 또는 우리 팩토에서도 다양하게 이미 만나본 수열이에요. 그것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다면 스텝 1부터 보면서 이게 정말 등차 수열의 문제가 맞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텝 1. 네모 안에 수를 써넣어서 앞정의 개수를 알아보시오. 자, 먼저 2장까지는 세어 놓았으니 3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3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앞정을 썼습니다. 즉, 8개가 되었네요. 벌써 규칙이 보이시죠? 바로 2씩 늘어나는 규칙의 수열입니다. 따라서 4장일 땐 10개, 15장일 땐 12개의 앞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친구들,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우리 그렇다면 이 등차 수열, 우리가 알고 싶은 12번째를 찾아봅시다. 먼저 규칙을 찾았으니 우리 빈칸을 채워보며 2의 단으로 바꿔보아야겠죠? 3장일 때, 4장일 때, 5장일 때 채우고 2의 단의 수로 바꾸려면 이번엔 뺄셈을 해줘야 하겠네요. 빼기 1을 해보면 4, 6, 8,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2번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2와 12를 곱해서 2단의 12번째 숫자를 먼저 찾아야겠죠. 2단의 12번째 숫자는 24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스텝 3번. 그렇다면 스텝 2의 규칙을 따라 12장을 붙일 때 필요한 앞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 규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2의 단의 12번째 숫자를 먼저 찾았었는데 바로 24였고요. 그때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번엔 더하기 2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앞정의 개수는 26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필요한 앞정은 26개입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등차 수열 같지 않았던 문제가 진짜 등차 수열이었고 등차 수열에 우리가 알아낸 규칙들을 이용해서 해결까지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등차 수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 19페이지입니다. 2번. 일정한 규칙으로 성량개비를 늘어놓았습니다. 16째 번의 노일 성량개비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시오. 친구들, 이번에도 그림만 있으니까 이게 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등차 수열이 맞는지는 성량의 개수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번에 사용된 성량은 6개입니다. 둘째 번에 사용된 성량은 11개가 되겠고요. 셋째 번에 쓰인 성량의 개수는 16개가 되겠습니다. 이때 커지는 값이 5씩 커지는 것으로 일정하니 이번 이 성량개비 문제도 등차 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규칙을 우리 먼저 말로 적어보니 바로 5씩 커진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16째 번의 성량의 개수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5씩 커지니 5의 단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5의 단의 16째 번을 찾은 뒤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결해 볼까요? 먼저 첫째 번의 수를 5의 단으로 바꾸면 어떤가요? 5의 단으로 바꾸면 5, 둘째 번은 10, 셋째 번은 15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다 빼기 1씩 해서 만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16째 번의 경우에는 5단의 16째 번 수를 찾으면 되므로 계산해보면 80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성량개비는 빼기 1을 해서 5의 단으로 만들었으니 이번엔 거꾸로 생각하여 더하기 1을 해주어야겠네요. 따라서 81개의 성량이 16째 번의 성량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몇의 단으로 바꿔서 해결하는 것까지 우리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좀 응용된 문제인 크리에이티브 팩토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번. 규칙을 찾아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친구들 이번에도 어떠한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맞아요. 숫자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이 17이라는 수를 살펴봅시다. 17이라는 수가 그대로 이동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10의 자리인 1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갔고 1의 자리였던 7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숫자들도 그런지 한 개만 더 살펴보면요. 23도 10의 자리, 1의 자리로 구분하고 확인해 보니 10의 자리였던 2는 반시계로 1의 자리였던 3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찾은 사실을 말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1의 자리는 시계 방향 한 칸, 10의 자리는 반시계 방향 한 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상황을 살펴볼 때 1의 자리부터 먼저 채우고 10의 자리를 채워봅시다.
1의 자리는 모두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니 여기는 4, 7, 3, 2와 같은 순서로 나열이 되겠고요. 10의 자리는 모두 반시계로 이동을 하니 여기는 6, 8, 2, 1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겠네요. 자, 어때요, 친구들? 우리 숫자 회전 규칙을 이용한 응용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응용 문제, 과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일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주세요. 교재 21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쪽 모서리에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탁자를 한 줄로 붙여서 의자를 놓으려고 합니다. 9개의 탁자를 붙일 때 필요한 의자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시오. 자, 친구들 이거 어떤 유형의 응용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 만났던 문제들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먼저 여기에 의자의 개수부터 세어놓고 등차 수열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겠네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의 의자 개수는 4개였고요. 두 번째 상황의 의자의 개수는 6개. 세 번째 상황의 의자의 개수는 8개. 정말로 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네요. 그럼 규칙을 말로 정리해보면요. 2명씩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9째 번의 상황을 찾아보아야 하겠는데요. 2씩 늘어나니 우리는 2의 단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숫자부터 2의 단으로 바꾸면 뺄셈을 하여 2, 그 다음 빼기 2를 해서 4, 그 다음 빼기 2를 해서 6,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9째 번에 해당하는 2의 단의 수는 2 곱하기 9를 해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18입니다. 그럼 우리는 9째 번의 의자의 개수를 찾고 있으니 이번에는 거꾸로 더하기 2를 해주어서 18 더하기 2를 한 20개의 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친구들? 이렇게 등차 수열의 문제까지도 우리 만나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심화 문제로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 36페이지입니다. 2번. 다음과 같이 손가락을 이용하여 수를 셀 때 76은 몇째 번 손가락으로 세는지 구해보시오. 자, 친구들 우리는 76번째 손가락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심화 문제 어떤 유형 같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만났던 규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네모째 번 모양에 해당하는 이 규칙을 먼저 찾고 76번째 손가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규칙을 살펴보면요.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직접 해보셔도 좋은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렇게 엄지에서 엄지로 돌아오는데 총 8번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 정리해보면 8번째 처음 손가락으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76째 번 손가락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76 나누기 8을 해서 몇 나머지 몇인지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76 나누기 8, 몇 나누기 몇일까요? 맞아요. 9 나머지 4에 해당하겠죠. 9 나머지 4이므로 이것은 넷째 번 손가락과 같다라는 뜻이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넷째 번 약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심화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모두 규칙의 영역에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해 보았는데 자신감이 다들 생기셨나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 수배열표, 바둑돌 규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